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C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기본 작업하고 15점이 총 100점이 되어 있죠. 자,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 기본 작업에 보게 되면 1번, 2번, 3번하고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가 이제 고급 필터 문제고요. 2번 문제가 이제 조건문서식 문제가 나왔고 3번 문제가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세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의 엑셀 파일을 열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떴어요. 자, 아래쪽에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1번 시트부터 시작해서 기타 작업 3번 시트까지 여러 개 시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위쪽에 보니까 이제 보안 경고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해당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컨텐츠 사용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데이터 가지고 우리 1번부터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고급 필터를 수행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지상이 총 세 가지가 나왔죠. 자, 첫 번째 지상 보니까 B의 2번부터 시작해서 H의 22번 그 영역에서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B의 2번이다. 그러면 요 4번이라는 요 제목부터 시작해서 우리 H의 22번 그러면 이 전체 데이터, 이 데이터를 전부 다 이제 싹 다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데이터에서 우리 4번이라는 게 있대요. 우리 4번이 지금 B열에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이 4번이 P로 시작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글자, 이 첫 번째 글자가 이제 P인 거 찾아라. 그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4번에서 이제 그 P로 시작하는 걸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레프트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4번에서 왼쪽에서 한 개만 꺼내온 다음에 그 한 개 꺼내온 그 값이 P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네 번째 글자가 그랬습니다. 자, 네 번째 글자, 그러면 네 번째 글자가 지금 요 글자 보고 얘기하는 거죠. 자, 요 글자가 5 이상인 그 데이터에 4번하고 이름하고 성별하고 직위, 요 필드, 요 네 개 필드만 순서대로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4번에서 네 번째 글자를 꺼내 올 때는 우리가 이제 미드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네 번째 데이터부터 한 개만 꺼내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요 네 번째 그 글자를 가지고 오겠죠. 그렇게 해놓고 그 데이터가 5 이상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4번이 이제 P로 시작하냐? 그것도 물어봐야 되고 네 번째 글자가 이제 5 이상이야? 그것도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중간에 보니까 이제 하고로 묶여 있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엔드로 그 두 개의 조건을 싹 다 이제 묶어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때 이제 조건은 B의 24번부터 25번 그 영역 내에다가 알맞게 입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B의 24번을 쭉쭉쭉 찾아가서 보면 지금 여기다 이제 조건을 써라. 그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조건을 쓸 때 이런 함수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수식으로 이제 작성을 해 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제목은 우리가 조건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조건 한번 써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조건을 두 가지를 쓸 건데 그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end라는 요 함수를 이제 시작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앞에다가 첫 번째 조건 쓸 겁니다. 첫 번째 조건은 우리 4번에서 첫 번째 글자가 이제 P랑 똑같아? 그거 이제 물어볼 건데 그때 이제 4번에서 첫 번째 글자를 꺼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left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4번에서 왼쪽에서 몇 개 꺼내와라. 한 글자만 꺼내달라. 그러면 그 한 글자 꺼내온 게 뭐랑 똑같냐? 우리 P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조건 다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은 우리가 이제 4번에서 네 번째 글자를 꺼내와야 돼요. 그때 이제 네 번째 글자를 꺼내올 때 우리가 이제 미드라는 요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4번에서 이 4번에서 몇 번째 거부터 네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몇 글자를 꺼내달라? 한 글자를 꺼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네 번째 글자 그거 한 개만 꺼내오겠죠. 그렇게 이제 꺼내온 게 만약에 지금은 이제 문제에서 5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지만 만약에 5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볼 때는 우리가 는이라고 써주고 여기다 이제 5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이게 틀린 거죠. 틀린 거죠. 만약에 5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랬을 때 지금처럼 5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볼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을 써주면 이건 틀린 거라고요. 왜?
미드, 레프트, 라이트 이런 함수 자체의 이름이 우리 텍스트 함수예요. 텍스트 함수기 때문에 이 미드, 레프트, 라이트로 추출한 그 결과값들은 싹 다 이제 문자로 가지고 온다고요. 만약에 오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여기다 이제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오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미드 레프트 라이트에서 뭔가를 추출하게 되면 전부 다 이제 문자 데이터로 가지고 오더라. 그거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네 번째 글자 그거 꺼내온 게 5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우리가 크거나 같다 5 이상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이것도 이제 틀린 거죠. 왜요? 이상은 맞는데 문자 5 이상이야? 그렇게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없다고요. 해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미드레프트 라이트에서 꺼내온 그 결과를 우리가 이제 숫자 값으로 바꿔줘야 돼요. 우리가 이제 문자 데이터를 그거를 이제 수치 데이터를 이제 변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뒤에다가 이제 곱하기 1을 해주면 됩니다. 곱하기 1을 하게 되면 연산이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앞에서 꺼내온 그 텍스트 있죠? 그 텍스트를 수치 값으로 수치 데이터로 그렇게 이제 변환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숫자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그 값이 5 이상이야?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곱하기 1을 왜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미드 레프트 라이트 이 함수에서 꺼내온 그 데이터는 텍스트 형식의 데이터라고요. 텍스트. 그 텍스트를 이제 수치 데이터로 우리가 변경하기 위해서 곱하기 1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미드 레프트 라이트 이 함수에서 뭔가 추출한 그 결과값을 가지고 뭔가 연산을 수행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우리 뭐가 된다? 우리의 수치 데이터가 되더라. 해서 1이라는 값을 이제 곱하기 때문에 원래 값이 그냥 그대로 수치 데이터로만 이제 변경이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바꿔놓고 이제 5 이상이야?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건도 다 썼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맨 뒤에서 엔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식스의 거 다 썼으니까 여기다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false 하고 그렇게 떴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true다, false다 하고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오는데 그 결과가 이제 뭐가 나오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식을 똑바로 썼냐 안 썼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리고 결과값은 이제 B의 27번 셀부터 표시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데이터를 다 볼 게 아니라 그 중에서 4번하고 이름하고 성별하고 직위하고 요 4개 필드 값만 우리가 순서대로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으니까 요 4개 필드 제목을 우리가 이제 미리 써놔야 되겠죠. 그래서 B의 27번부터 이제 결과를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B의 27번에 가서 여기다 이제 4번이다.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이름, 오른쪽, 그 다음에 성별, 그 다음에 오른쪽 직위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목을 다 썼으면 이 4개의 제목에 대해서 우리가 띄어쓰기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전부 다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확인해 보니까 뭐 띄어쓰기 같은 거 없죠. 없고 그냥 글씨만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이제 글씨만 이렇게 이제 미리 작성을 해 두면 돼요. 그럼 이제 고급 필터 할 거 다 준비 끝났으니까 우리가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중에서 이메일 셀을 이제 선택을 하고 우리가 이제 고급 필터 들어갈 때 우리가 데이터라는 이 메뉴에 가서 정렬을 필터해 보게 되면 이제 고급이라고 있죠. 요 고급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만 해주면 되겠죠.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고급 필터 대화 상자가 짜잔 하고 떴습니다. 그때 이제 결과를 어디다 표시할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우리는 B의 27번 셀부터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으니까 다른 장소에 복사해 달라.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목록 범위 찍어서 이 전체 데이터 범위가 설정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 요거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조건 범위요. 조건 범위는 우리가 이제 조건 작성해 놓은 거 요거 이제 범위 지정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사 위치요. 복사 위치는 우리가 이 4개 필드에 대해서 제목을 미리 써놨기 때문에 요 제목 써놓은 거 전부 다 이제 범위 지정해 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고급 필터 설정이 끝난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을 표시해 달라고 우리가 고급 필터 대화 상자에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들 중에서 내가 작성한 이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5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5명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결값으로 쭉쭉쭉 표시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고급 필터 끝났죠. 그래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두 개의 조건에 만족하는 모든 데이터를 다 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첫 번째 조건과 이 두 번째 조건을 우리가 이제 싹 다 AND로 이제 묶어서 그렇게 이제 써준 거고, 뭐 첫 번째 조건은 왼쪽에서 한 글자 꺼내온 게 P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고, 두 번째 조건은 우리가 이제 mid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 이제 데이터를 추출해 내면 그게 이제 텍스트라고요. 텍스트. 해서 그 이제 텍스트를 수치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해서 뒤에다가 이제 바로 곱하기 1만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치 데이터로 변경이 돼요. 그렇게 이제 수치 데이터로 만들어 놓고 그 값이 5 이상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조건을 작성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고급 필터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우리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지상이 총 3가지가 나왔죠. 자, 문제를 보니까 B의 3번부터 시작해서 H22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우리 B의 3번이다 그러면 4번에 이 첫 번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H의 22번이다 그러면 저 밑에 있는 모든 데이터, 이 모든 데이터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에서 우리 입사일이 있대요. 입사일이 지금 우리 H열에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이 입사일이 짝수달이고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짝수달인지 홀수달인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입사일에서 월만 일단 먼저 추출을 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월을 우리가 이제 추출해 올 때 우리가 이제 month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월을 이제 추출해 주면 되겠죠. 그게 이제 짝수달인 걸 찾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짝수야? 그렇게 이제 물어볼 때 우리가 이제 is even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되죠. is even이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가 짝수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고, 만약에 짝수라면 true 값이 이제 결과로 나올 거고, 만약에 홀수달이다 그랬을 때는 이제 false라는 그 결과값이 이제 결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2017년 1월 1일 이후인 데이터를 찾아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입사일이랑 이 2017년 1월 1일 이거랑 이제 서로 비교를 해주면 되는데 그때 이 입사일에는 연, 월, 일 해서 날짜 형태로 들어있어요. 날짜 형태로 들어있으면 그 값을 이제 서로 비교를 해줄 때 우리가 날짜 형태로 이 날짜를 써서 우리가 서로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그때 2017년 1월 1일 이거를 이제 날짜 형태로 우리가 입력을 할 때는 데이터란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서 서로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 두 개의 조건 사이에 보니까 이고로 묶여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된다. 그 얘기죠. 해서 우리가 그 두 개의 조건을 and라는 요 함수를 이제 묶어서 우리가 조건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때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행 전체에 대해서 글꼴 스타일은 굵게, 그리고 글꼴색은 이제 표준색 파란색으로 그렇게 이제 적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건부 서식 이제 문제를 풀 때 지금처럼 행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서식을 지정할 때가 있고 열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서식을 지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내가 행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서식을 지정할 때는 우리가 사용한 이런 A의 1번 셀이다 해서 이런 셀 주소가 사용이 되거나 아니면 영역이 이제 사용이 됐을 때 그때 행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서식을 지정할 때는 열머리 끝 앞에만 우리가 달러 기호가 붙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고, 열 전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서식을 지정하겠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행 번호 앞에다가 우리가 달러 기호를 이렇게 이제 붙여서 우리가 조건부 서식 조건을 이제 만들어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B의 3번부터 시작해서 H의 22번까지 우리가 요만큼 이제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건부 서식 찾아가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할 때는 홈이라는 이 메뉴에 보게 되면 우리 조건부 서식하고 이곳에 있죠. 그래서 이 조건부 서식 요거 이제 클릭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새 규칙이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새 서식 규칙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문제를 봤을 때 규칙의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이걸로 지정하고 한 개의 규칙만을 이용해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쪽에서 규칙 유형 선택해라. 그렇게 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요거 이제 찍어주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조건만 쭉쭉쭉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조건을 작성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조건을 작성을 해 줄 겁니다. 근데 그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서 이제 end로 시작하면 되겠죠.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end라고 써주고 맨 처음에 이제 물어볼게 입사일이 짝수달이야? 요거 이제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입사일에서 월만 일단 추출을 해야 되겠죠. 월만 추출해 올 때 우리가 이제 month라는 요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입사일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월을 이제 꺼내 올 거고 그 월이 짝수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니까 이 month라고 쓴 이 함수 자체를 우리가 이제 is, even으로 우리가 이제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구해 온 그 월이 짝수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is, even으로 이렇게 이제 싹 다 이제 묶어준 거예요. 그럼 요게 이제 짝수달이야? 그거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조건 다 썼으니까 뒤에서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입사일이 2017년 1월 1일 이후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죠. 그러면 특정 날짜 이후야? 그렇게 이제 물어볼 때는 우리가 부등호를 이제 이상을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 이제 크거나 같다라고 표시해주고 그 뒤에다가 지금 문제상에 제시된 이 날짜를 이제 써줘야 되는데 이 날짜를 우리가 날짜 형태로 이제 입력하기 위해서 date라는 요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뒤에 찾아가서 우리가 date라고 이렇게 써주고 여기다 이제 2017년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1월 컴마 그 다음에 1일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조건식 쓸 거 다 썼으니까 맨 뒤에 가서 이제 end 가로만 땅 하고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행 전체에 대해서 이제 스타일을 적용을 시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다 쓴 H3번 하고 쓴 거 있죠? 여기에 찾아가서 일세 주소를 F4번을 땅땅 눌러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 머리글에만 달러 표시가 붙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건식을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돼요. 그럼 이제 조건 쓸 거 다 썼으니까 우리가 서식 지정해야죠. 해서 여기서 이제 서식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굵게 지정해라. 그리고 글꼴 색은 우리 표준색 파란색으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지정을 해 주면 되겠죠. 해서 굵게 찍어 주고요. 표준색 파랑이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또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5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서식이 전부 다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end라는 이 함수를 가지고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컴마 두 번째 조건하고 이렇게 이제 작성해 준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은 month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입사일에서 일단 월만 먼저 추출한 다음에 그 월 추출한 거를 is, even으로 싹 다 이제 묶어서 짝수달인지 우리가 이제 물어본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입사일이 2017년 1월 1일 이후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상이라는 요 부등호로 우리가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때 2017년 1월 1일 요걸 이제 날짜 형태로 이제 입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년, 월, 일 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 준 거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조건부서식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2번 시트에서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본 작업 2번 시트였더니 지금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 있어요.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할 때는 우리가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이 메뉴에 찾아가면 되겠죠. 요 메뉴 이제 찾아가서 우리 페이지 설정이라는 곳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아이콘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정을 변경시켜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첫 번째 조건 보니까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I의 16번 그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인쇄 영역을 설정할 때는 우리가 시트라는 요 탭에서 이제 해주면 되는 거죠.
해서 우리가 시트란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인쇄 영역 여기 맨 위에 있어요. 여기서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우리가 이제 A의 1번 셀부터 시작해서 I의 16번 셀까지 이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만큼만 이제 인쇄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인쇄 영역을 설정해 준 거죠.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이 구분별 할인율이라는 거, 이 표는 이제 인쇄를 하지 않겠다. 그 얘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쇄 영역을 이렇게 이제 설정해 주면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뒤에 보니까 페이지의 내용이 자동으로 우리 확대 축소돼서 인쇄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페이지란 이 탭에서 이제 해주는 거죠. 해서 페이지란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이쪽에 배열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동 맞춤이라는 거 요것만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상 보니까 행 머리글 그리고 열 머리글 이런 것들이 인쇄가 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요런 것들이 이제 인쇄되게 할 때는 우리가 또 시트라는 요 탭에서 이제 또 설정을 해 주면 되겠죠. 해서 시트란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추가로 우리가 인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선택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이제 행머리글, 열머리글을 이제 추가해 달라. 그렇게 해서 행열머리글 요것만 이제 우리가 체크 표시를 이렇게 이제 해 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상 보니까 페이지 하단의 왼쪽 구역이요. 왼쪽 구역에는 현재 날짜가 표시의 예와 같이 이제 표시가 되도록 바닥글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표시 예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날짜만 출력을 하는 게 아니라 앞에다가 작성일은 하고 요 내용도 우리 출력하라고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이제 머리글, 바닥글 요 탭으로 이제 이동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바닥글을 설정할 거니까 바닥글 편집이라는 거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왼쪽 구역이다, 가운데 구역이다, 오른쪽 구역이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문제에서 이제 왼쪽 구역에는 이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 왼쪽 구역에다가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현재 날짜가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할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요 달력 그림 요 아이콘을 이제 클릭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있는 요 시계 그림은 현재 시간이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 때 쓰는 그 아이콘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왼쪽 구역을 한번 클릭해주고 요 달력 그림 이제 한 번만 클릭을 해주면 이제 오늘 시스템의 날짜가 이제 출력이 될 거예요. 근데 오늘 날짜만 이렇게 이제 출력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앞에다가 작성일은 하고 요 글씨도 출력을 해야 되고 그 사이에 띄어쓰기 잠깐 있어요. 요거까지 이제 우리가 출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맨 앞에 찾아가서 여기다 이제 작성일은 하고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입력을 해주고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한 칸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작성일은 하고 사이 띄게 한 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 아래쪽에 우리 미리 보기를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해주죠. 해서 보니까 우리 왼쪽 페이지 하단에 이제 왼쪽 구역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날짜가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된다. 그렇게 이제 미리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페이지 레이아웃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누르면 이제 설정이 싹 다 이제 끝났어요. 끝났으면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제 설정한 게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파일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인쇄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자,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이곳에 보니까 지금처럼 A, B, C, D, E, F, G 하고 쭉쭉쭉 나와 있고 왼쪽에 보니까 1, 2, 3, 4 하고 쭉 나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의 행머리글, 열머리글 인쇄되도록 설정한 거죠. 그리고 제일 밑에 보니까 이제 작성일은 하고 이렇게 이제 시스템의 날짜가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 인쇄 영역으로 설정한 그 내용들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인쇄가 된다.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페이지의 이 내용이 자동으로 이제 확대 축소가 돼서 요 내용, 이 전체 내용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한 페이지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페이지 설정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 작업에 있는 요 세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도 풀어봤을 때 뭐 크게 딱히 어려운 그런 내용들은 없죠. 해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충분히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요 문제도 여러분들이 강의가 끝나자마자 엑셀 파일을 열어서 직접 문제를 꼭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